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우 학생. 지우 학생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의도님과 함께라면 이초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잘 들리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 번만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도를 살짝 좀 보고.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달타야님, 꽃사스님, 황경민님, 최지아님. 좀 작게 들려요? 아, 이것도 폴 선생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잡음이 섞여서 들려요?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잡음이 들어온다. 잡음 많이 들어와요. 잡음 많이 들어오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우웅 하는 그 소리가 깔려 있군요. 오케이. 아하. 아, 일단은 제가 이게 이제 마이크를 또 쓰는 건데, 네, 좀 무시할 수 있는 정도. 무슨 음인지 알아요. 그거 보고 우웅 하면서 약간 깔려 있는 그 소리 있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요거 우웅 소리 맞아요, 맞아요. 그거 뭔지 알아요.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네, 맞아요. 이 마이크를 비싼 건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아주 잠깐의 시간만 줘보세요. 잠깐만요. 네, 이거 뭔지 알아요. 저에게 30초의 시간만 주세요. 이게 마이크가 오래돼서 잘 안 되나 봐요. 그때는 비싼 거였는데. 지금 소리 들리세요? 지금 소리 괜찮나요? 마이크는 버려야 될 것 같아.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소리 지금 들려요? 괜찮아요? 소리 지금 들리나요? 괜찮습니까? 네. 네, 소리 들리나요?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생각보다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맞는 세팅이 나오면은, 요거, 네, 소리 좀 줄여주시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맞춰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단어, 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네, 놀라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패를 하면은 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또 연구한 끝에 여러분들에게 요런 약간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약간 또 시선이 안 맞네. 제가 모니터도 지금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 채팅은 여기 있고 지금 카메라는 여기 있어가지고 요것도 네, 내일에 맞추려고 합니다. 잘하셨고요. 단어 암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도 조금씩 올려주시고요. 제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한 30분 정도, 한 12시 반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OBS에 성공을 했다만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딱 최소한의 세팅으로 이거를 되게 자주자주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거를 좀 지향을 해요. 그래서 딱 제자리거든요. 제 책상에 딱 앉아서 그냥 컴퓨터 켜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녹화 방송은 항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마 갈수록 상태는 좋아지겠죠. 근데 나중에는 정말 DJ처럼 엄청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들 감사하고요. 예, 이 노력의 과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초등 과정. 초등 과정은요, 일단은 좀 저는 다양한 경험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초등 같은 경우에는, 네, 나동생도 왔네요. 많은 분들이 뭔가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책에서 그리고 리더스북 그리고 여기에서 챕터북까지 넘어가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제 원서까지 가는 그 과정을 꼭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네 모이카님도 오셨네요. 되게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 대한민국의 이 입시판에서 좀 아이에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부모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거의 초등이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 과정에서만큼은 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저는 그냥 다양한 경험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초등에서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점프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면은 초등은 사실은 고학년에 가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읽기가 들어옵니다. 읽기가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 중학교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뭐 엄청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중등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교과서 본문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교과서 본문에서 한 두세 단원, 솔직히 세 단원도 거의 없고 한 두 단원 정도가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딱 놓고 봐도요, 초등에서 중등으로 오게 되면서 굉장히 읽을 게 많아졌죠. 읽을 게 많아졌고 그런 걸 다뤄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단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이 충격, 네, 안녕하세요. 이 차이 커요. 이것도 일단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5학년에서 6학년 정도가 되면은 좀 중등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요 의식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문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단어도 정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늘 왜 이제 우리가 단어 암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사실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은 재미난 강의 한두 개 제대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단기간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어 암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립니다. 이 단어 암기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갈 때 이 충격을 미리 예상을 하고서 초등 고학년에서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초등에서 되게 내가 원서를 진짜 막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에 있는 교과서 본문 정도는 정말 거뜬히 해낼 수 있다. 저는 이제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정말 중학 영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중학 영단어를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중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단어를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여기서 또 이제 더 큰 거. 사실 학생들은 많이 알아요. 이게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중학에서는 교과서 본문 2개, 3개 정도 되잖아요. 네, 단어책도 추천을 해드리죠. 오늘은 뭐 기왕기사 우리가 다 같이 만났으니까 예스 24 가서 단어책도 한번 다 같이 보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또 OBS를 성공했기 때문에. 네, 모니카님 맞아요. 중간중간에 댓글들도 같이 보세요. 단어는 무조건 반복이거든요.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중등에서 고등으로 가잖아요. 고등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딱 시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교과서 본문 한 두세 단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서도 훨씬 더 어려워져요. 이게 중학 레벨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고1만 해도요, 곱하기 한 5에서 6배는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이제 본문에다가 강동생 안녕. 그리고 부교재 들어가죠. 부교재 들어가고 모의고사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시험 범위가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 변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변별을 못 해내는 시험도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과서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부교재나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모의고사만 들어가도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범위가 없죠. 범위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단어라는 면에서 보면 이게 단어 면에서는 이게 범위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 과정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서 거의 단어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등에서 중등 넘어갈 때의 그 충격보다 중학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의 충격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중등 과정에서요. 내가 시험 대비를 딱 한다고 했을 때 저거는 외워버려도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죠. 이 초등에서 중학 넘어오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좀 버벅일 때 그냥 저거는요,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래 버리니까는 이게 중학은 커버가 되는데 고등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게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단기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학에서는 정말 이 고등 대비를 되게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초등에서 중등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등으로 가면은 이게 진짜 폭발이야, 폭발. 왜냐면 이게 고등은 범위가 없어요. 고등은 모의고사 출제 범위라는 게 뭐 이렇게 적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단어를 물론 시험을 출제하실 때 다 이렇게 바꿔요. 너무 어려운 단어는 좀 쉬운 것들로 바꿔주시고 제안을 해주시지만 그 범위라는 게 뭐 단어 100개, 200개가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제가 좀 필요 없는 분들은 좀 삭제하고 좀 숨길게요. 여러분들의 좀 쾌적함을 위해서 그런 작업들도 같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들은 지금 다 의식을 하셨죠. 초등에서 중등 넘어가는 것들도 사실은 어려운 과정인데 이게 시험 범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의 단어는 그냥 외워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게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외워서 해결이 안 된다. 초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이요. 초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림책, 그리고 리더스북, 그리고 챕터북, 거기서 이제 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일종의 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막 이걸 막 해야 된다라고 막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아이를 봐가면서 그냥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양하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뭐 하나의 커리큘럼처럼 탁탁탁탁 나가지 마시고 아이들을 봐가면서 뭐 그림책을 너무 좋아하면 그림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리더스북 있는데 뭐 이거 얘들 좋아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아하면 좀 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답이 조금 되셨나요? 맞아요. 넘버님 맞아요. 단어가 사실은 영어를 언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쵸. 영어를 언어라고 생각을 해도 단어라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게 영어 1등급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입시에서의 현실적인 목표죠. 이거를 생각을 하셔도 단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영어 1등급을 위해서 필요한 거 일단 문법을 알아야죠. 근데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게 뭐 문법 용어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알아야 이게 문장 해석이 됩니다. 문법을 바탕으로 문장 해석하는 거 이거 필요하고요. 영어 1등급 받으려면은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푸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유형별 푸는 법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필요합니다. 이 정도들이 필요해요. 이 정도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사실은 크게 빠져있는 게 단어가 빠졌죠. 지금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단어 알아야 되고 문법 바탕으로 문장 해석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요게 한 짧으면 6문장 긴 것들이 한 12문장 정도 되는데 얘네가 모여있는 지문 주제 파악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유형별로 푸는 것까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단어가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들은요. 진짜 맞아요. 이윤미님처럼 이게 고등학교 가면은 단어가 제일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강좌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문장 해석도 구문 강좌들 좋은 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문 주제 파악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문장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형별 푸는 법도 이거는 워낙에 인강시장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지우고 나면 단어가 남죠. 단어가 남아요. 단어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강동생 맞아요. 단어는 결국 혼자 해야 돼요.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어. 문법은 이런 거죠. 문법을 몰라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도 문장 해석이 정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문법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저희가 문법을 잘 모르고 해석도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문법은 배우셔야죠. 근데 그때 문법이라는 거는 문장 해석을 위한 문법을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채팅을 잠깐만 좀 보면서 좀 가겠습니다. 장사학생 오늘도 왔군요. 단어 스펠링 외워야죠. 중학생은 외워야 됩니다. 중학생은 반드시 단어 스펠링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때 한번 제가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고등 단어는 대빵 어려우니까 조금 몰라도 괜찮은데 중학교 단어는 앞으로 영어 쓰는 데에도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꽃사슴님이 질문하신 거 중3인데 학원쌤이 영단어를 한글로만 외우게 시킨다. 영단어를 한글로만 외우게 시킨다. 그러니까 영단어를 한글로만 외우게 시킨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manipulate 고등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조종하다, 조작하다 이렇게만 외운다라는 걸까요? 네, 제가 좀 강의라고 해서 목이 좀 안 좋아서 조금씩 기침도 할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외우는 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는 저는 비추합니다. 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싫어하는 단어 암기법 중에 하나고 단어책 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책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네, 혜성님도 오셨네요. 이런 식의 방법은요, 이제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은 정말 고2 막바지, 고3 이때는요, 이제 막바지니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라도 봐야죠.
고2 막바지나 고3 때 되면은 이제 막 맨몸으로 가서 부딪혀야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막 외우는 거예요. 예, 벼락치기죠. 맞아요. 벼락치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대충이라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수능 지문에서 막 manipulate 하면서 몇 개 나왔어. 뭐 manipulate machine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기계를 그때 뭐더라 조종하다가 이런 식으로는 이제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단어 암기하는 방법.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사실 단어 암기하는 방법은요. 저는 조직하다가 뭐죠? 조작하다를 말씀드렸는데 organize 조직하다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데 manipulate 교묘하게 조정하다, 조작하다. 설마 저한테 지금 지적하신 건 아니시죠? 네? 설마요. manipulate 기초단어 아닌데요. 수능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안다 그래서 그게 기초가 되고 자기가 모르는 거는 그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자, 단어 암기하는 방법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어 암기할 때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교재, 특정한 강좌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단어 암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기억이죠.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은 이게 좀 이야기가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되게 많이 예를 드는 건데요. 급식 메뉴. 여러분들 학교에서 생각나는 급식 메뉴 3가지만 말해보세요. 자, 이거는 뭐 채팅을 치시면 폭발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지금 내 머리에 남아있는, 뭐 그게 핫도그가 됐건, 뭐 카레가 됐건, 기억에 남는 메뉴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밥, 김치국 나오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나오죠. 네, 밥, 김치 나오고요. 자, 이게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은요, 네, 코다리 무침 나오고요, 네, 오징어 볶음 나오고요, 카레 나오고요, 소시지 나오고요, 돈가스 나오죠, 오케이, 치밥 나오고요, 아이스크림 나오죠. 자, 여기까지 채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3가지라는 거는요, 딱 2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복적인 거. 두 번째는 인상적인 거. 이게 기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급식 메뉴가 전부 다 뭔지 알아요? 한 가지는 맨날 나오는 거예요. 밥국 김치.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 친 겁니다. 밥국 김치. 이거 맨날 나오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메뉴가 우리는 멸치가 맨날 나와.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이런 것들은 반복적이죠. 기억에 남아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가스다.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파게티를 먹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쏟았어. 쏟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진짜 범벅이 된 거야. 또는 내가 스파게티 먹다가 친구랑 얘기하다가 웃겨가지고 코로 나왔어.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야. 이런 메뉴는 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딱 2가지인 거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뭐 여행 간 거 다 기억나요? 다 기억 안 나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내가 해외여행을 가봤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에도 적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은 기억이라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반복 플러스 인상적인 거.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좀 자극적으로 내가 머리에 기억에 남는 거. 이렇게 2가지예요. 그럼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서 단어 암기법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단어 암기의 2가지 키워드는 반복과 자극입니다. 2개 중에 하나를 성공하시거나 2개 다 성공하신다면 단어는 암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반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복.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반복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게요. 이게 바로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인간의 기억이 그냥 뚝 떨어진다. 인간의 기억이 엄청나게 이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이용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방법은 망각할 때마다 외우라는 겁니다. 망각할 때마다 외워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요, 당연히 외워져요. 당연히 외워지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반복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 무한반복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나동생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거는 거의 무한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날도 반복해야 되고요. 하루 지나서도 반복해야 되고요. 누적해서 일주일이 있다가도 반복하고요. 한 달이 있다가도 반복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 번씩 유튜브 영상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이걸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본론 조금 더 빠르게 강의 안 할 겁니다. 요약할 생각은 없고요. 제 페이스대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암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암기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day 1 암기했죠? 그럼 그 다음은 day 1, 2야. 그 다음은 day 1, 2, 3야. 그리고 day 1, 2, 3, 4 이런 식의 암기법 많이들 보셨죠?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단어 한 권을 1에서 우리가 못 외우는 거예요. 단어책 한 권을.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중간에 실패해요. 초반에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이제 막 꾸역꾸역 예를 들어서 막 데이 예를 들어서 한 13까지 갔어. 14까지 갔어. 근데 이때 문제가 뭡니까? 1일째를 보면 기억이 안 나. 2일째도 기억 안 나. 그러면서 아 뭐지? 나 암기 못함? 하면서 포기. 딱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원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정말 일부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는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안 돼. 반복이라는 게 이런 식의 반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반복 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단어라는 게요. 자주 보는 건 맞거든요. 자주 보면 외워져요. 여기서 또 제가 또 하나의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새학기 됐을 때요. 친구들 이름 외울 때. 친구들 이름 외울 때요. 정말 당연하지만 한 학기가 지나잖아요. 그럼 친구들의 이름은 다 외워지죠. 그쵸? 내가 뭐 특별히 막 뭐 이렇게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이름은 다 외워지잖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단어라는 것도요. 그렇게 친구 이름 외우듯이 자주 보면은 외워지기는 외워져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비추하는 방법. 비추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책 무한 반복. 이게요. 안 돼요. 이게 거의 안 됩니다. 그럼 추천 방법. 일단은 단어책을요, 그냥 읽어요. 암기가 아니고요, 그냥 읽어요. 그리고요, 단어책 수준의 독해를 병행합니다. 좀 쉬운 말로 쓸게요. 같이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 치고 나가가지고 단어책 비슷한 수준의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영자신문, 기사
뭐 청소년을 위한 그런 단어들도 많이 그러니까 영재 신문들도 많이 있어요. 뭐 틴타임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더 주니어한 수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단어책 비슷한 수준의 영재 신문 기사 같은 것들도 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뭐 원서를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유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어를 자꾸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문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결제라고 쓰셔야 돼요. 저 잠깐 노트북 충전 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중학 수준의 그러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들은요 다 무료예요. 그 네이버에서만 보셔도 뭐 중앙데일리라던가 뭐 코리아 헤럴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하의 수준 중학생들을 위한 것들은 이게 또 다 사업이셔가지고 이거는 그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고 실제로 구독도 하실 수 있는데 돈을 정기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말씀드릴 때는 그래도 저도 10년간 강의라고 말씀드린 거니까는 그 과정 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제가 겪어왔고 학생들이 그런 걸 겪는 걸 봤고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무슨 강의가 좋아요? 무슨 책이 좋아요? 막 그런 거 물어봐요. 뭐 땡땡땡 책으로 보면 돼요. 하루에 몇 개 외우면 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무슨 강의 들으면 된다, 무슨 교재 보면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일단은 단어책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책은 왜 필요하냐면은 그래도 중학에서 쓰이는 단어라던가 그리고 또 수능에서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필수 단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번 접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이건 암기가 아니고요.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아까 우리 잠깐 봤었죠. manipulate라는 단어가 있구나. 저런 단어가 있구나. 그 정도고 절대 안 외워지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봐도 아무리 열심히 써도 2단계에서는 안 외워져요. 그럼 언제 외워지는 거냐면은 독해를 하다가 한 번 더 봐요. 이 단어 내가 봤는데 하고 더 봐요. 그게 좀 반갑죠? 그때 살짝 외워질랑 말랑 하고요. 그런 거를 자기가 또 원서를 좋아해가지고 원서를 읽어. 근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야, 이거 내가 아는 건데. 하면서 한 2번, 3번만 반갑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컨셉인 거죠. 외운다가 아니에요. 외운다가 아니에요. 외워진다죠.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암기법 이렇게 하면은 되게 된다. 그렇게 되긴 돼요. 그런 방법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편적인 대다수의 가정에서 편안하게 이거를 적용하실 수가 있는가?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다 실패하면 되게 또 막막하시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하시면서 이렇게 외워진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고등학생이다. 이제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막 원서라던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이제 수능 필수 0단어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수능 필수 0단어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 플러스로 그 다음에 독해 뒷담화니 요렇게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서나 이런 것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수능 필수 영단어 책 한 권, 딱 한 권,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한 권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독해, 뒷담 많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그 수능 필수 영단어라고 하는 것이, 이 독해라는 거는 뭐 교과서 공부도 될 수 있고, 수능 특강도 될 수 있고, 학교에서 하는 무슨 올림포스 같은 부교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기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디따 많이 하면은 이게 외워지죠. 그리고 봐봐요. 맞아요. 단어 먼저 읽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를 독해를 뒷담 많이 해야 되는 2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고등에서 단어는요.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이걸 뭐 다이어라고까지 표현을 할 건 없는데 맥락에 따라서 얘네들이 의미가 되게 다양합니다. 아까 우리 manipulate론에 계속 가볼까요?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 기계 같은 걸 얘기한다면은 그거를 조종한다는 뜻이고, 앞에 사람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좀 교묘하게 좀 조종한다 이런 뜻이고, 뭔가 어떤 뭐 사건 같은 게 나오면은 사건이나 계획은 이걸 좀 조작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거를 뭐 우리말로 공부하잖아요. 아무 느낌 없고 아무 뇌에 저장 안 됩니다. 이거를 독해를 하다가 만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봐서 그렇지 얘가 실제로 좀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독해하다가 계속 만나게 되면은 얘네가 좀 기억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 한 명 하나 내보내고, 하여튼 저는 뭐 쾌적한 환경을 추구를 합니다. 일본에서 2번으로 주세리님이 질문하시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요. 이거 연결 과정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죠. 맞아요. 지금 벌써 오늘 이 어려운 manipulate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벌써 이 라이브를 통해서 2번, 3번 정도 만났어요. 3번, 4번 만났잖아요. 이게 만나면 외워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manipulate 외우니까 좋아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뭐 질문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단어 암기법들 중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원 암기법 또는 뭐 해마학습법, 이게 이제 사실 경선식 씨가 하시는 이런 것이고요. 경선식 씨 존칭을 써야죠. 선배님이니까. 그리고 또 그림으로 뭐 만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뇌새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뇌새김 뭐 이런 것도 있고, 깜빡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이 많이, 빽빽이도 있어요. 빽빽이는 뭐야? 빽빽이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 이것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들은요,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자극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빠뜨린 거 있다. 여기에 콜로케이션도 있어요. 콜로케이션. 이게 이제 연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랑 되게 잘 붙어 쓰이는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ffect가 영향 주다잖아요. 그러면 affect 다음에 어디에다가 영향을 주느냐 해서 그 뒤에다가 어떤 단어 같은 걸 붙여가지고 뭐 affect environment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뒤에다가 잘 붙여 쓰이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요, 제가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얘네가 본질이 아니에요. 얘네가 본질이 아닌 게 뭐냐면은 이것들은요 다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이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자극, 반복을 많이 하거나 자극으로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반복이라는 게 쉽지 않고요. 사실은 또 반복을 하면서 자극까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머리에 어원을 통해서 외우면 되게 좋아. 예를 들어서 뭐 어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A, B가 붙으면은 우리가 이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ormal이 있습니다. normal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abnormal 하면은 이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울 것도 A, B가 붙는 것이 이게 뭔가 반대가 된다는 걸 알고 외우면은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자극이죠. 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원이나 뭐 접두사, 접미사 또는 뭐 우리말로 말장난하면서 외우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극입니다. 하지만 제가 밑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무조건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그거는 그것만 가지고선 되지 않아요. 그 자극만 가지고서는 외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어라는 언어에서 단어를 제대로 외우시려면은 그래도 맥락 속에서 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외울 수 없고 반복을 하면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학년이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단어는 보면서 맞아요. 팝송. 예, 팝송에 있는 그 가사 같은 것들 예, 파악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면은 정말 좋죠. 음, 정말 좋죠. 어원에는 또 예외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외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걔네들은 그냥 너무 외우기 어려운 단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이제 한 번씩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영어를 언어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영어를 써먹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냥 재미로 이제 이용은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좋죠. 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도 되는데 제가 그 중학필수 0단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벤트 영상은 따로 제작을 할 건데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그래도 영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제 책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수능 단어구나. 근데 뭐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뭐가 좋을까요? 어떤 예시가 좋을까? 좀 어려운 거 한번 볼까요? 뭐가 좋을까요? assemble. assemble 외운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암기법 말씀드렸었죠. assemble 모으다, assemble 모으다, assemble 모으다 이렇게 외우는 거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외워버리면은 이 아이는 영어를 말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요. 아무리 콩글리시라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외우는 거.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장은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콜로케이션이라는 건데요. assemble 모으다잖아요.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요. 이게 실제 이제 기출이고요. group of students 학생 그룹들을 모으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pierce입니다. pierce 하면 이게 꿰뚫다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자극적으로 외우려면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피어싱. 우리 코 뚫고 하는 거 피어싱이라고 하잖아요. 이거거든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 pierce라고 하는 단어가
꿰뚫다 관통하다인데 자극을 준다면은 이게 피어싱이야 라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럼 피어싱 뚫는 거니까는 피어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은 콜로케이션 들어가죠. 실제 2013년도 수능 기출이고요. pierce their membrane 그래요. membrane이 이게 이제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막을 뚫는다. 오, 완전 고급진데? 오케이. 세포막을 뚫는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요렇게 외우면은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쓴 모든 단어장은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1200이에요. 수능 기출 영단어 1200인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는, sabotage라는 단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우리말로도 sabotage라고 막 얘기하는 건데, sabotage라고 하는 게, 저는 한국말 발음도 달아놨고요. 고의로 방해하다요. 근데, 고의로 방해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출이 있어요. academic한 performance를 sabotage 한다. 그러니까 학업적인 어떤 수행이나 이런 학업을 방해한다. 학업 방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은 훨씬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콜로케이션이라는 방법이고요. 제가 쓴 잠깐만요. 또 쓸데없는 애들 한 명 내보내고 자 네, 제가 이제 사용자 숨기기를 자주 안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학생들도 좋은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한다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나눴던 얘기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좀 뇌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방법들 중에서도 저는 제일 콜로케이션을 이용한 걸 좋아하는 거는 좀 더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익히게 되면은 나중에 영어를 말하거나 쓰는 데에도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뭘 띄워야 되지? 네, 잠깐만요. 제가 또 OBS가 처음이라 녹화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금 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래도 그 OBS가 되는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네, ES24를 기왕이면 들어가가지고 단어책들도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때가 거의 다 돼 가니까 단어책들도 같이 한번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 ES24 창 들어오시죠? 감동적이네요. 제가 이걸 정말 하고 싶었는데. 로그인 아이디나 비번이 보이지는 않겠죠. 비번 까먹었다. 이게 구글 창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요, 단어를 한번 볼 건데, 일단 질문은 답해드릴까요? 오리온 오이님이 원서 읽기 할 때, 원서 읽기 하면은 저학년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저학년이면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학년이면은 그래도 단어를 좀 찾아보시면 좋고, 좀 더 나아가면은 그래도 중등 대비로 단어장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단어. 저학년이요? 원서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림책이나 리더스북도 우리가 뭐 그 영어책이니까 그렇게 부르죠. 단어. 중등에서는요, 사실은 워낙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죠. 중등에서는 그냥 뭐 적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중등에서는 뜯어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특정 단어책을 홍보할 이유는 없지만 이미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찾는 법이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가 판매지수 12만이면은 정말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건 안 되겠네.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이 분야 베스트셀러가 오른쪽에 있어요.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오른쪽에 이 분야 베스트셀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눌러 보시면은 이제 이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들이 뜨죠. 그러면 이 베스트셀러들이 뜬 것 중에서
이제 여기서 사시면 돼요. 워드마스터 중등 실력력, 뭐 워드마스터는 워낙에 유명한 책이고요. 단어책으로 봤을 때는 네 맞아요. 능률책들도 워낙에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능률의 복화도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단어 수준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뜯어먹는 영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워드마스터 수준별로 쭉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워드마스터 능률 그리고 여기에 감초 역할을 하는 게 경선식 선생님의 책, 뭐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 책을 사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 제 이름을 검색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아까 보여드린 책이 제가 단어책이 수거책이 하나 있고 단어책이 중학교 게 하나 있고 고등학교 게 하나가 있는데 요것도 지금 새로운 판 나와야 돼가지고 요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중학필수 영단어 요거를 이제 초등 고학년 중학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제가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할까요? 네,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 책 6세가 나와가지고 6세 이벤트로 이 책을 구매하시고서 저한테 인증샷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책,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요. 10대를 위한 영어 세 줄 읽기. 이 책이 사실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영어 일기를 이제 쓸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5권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보내주실지 몰라가지고 네, 일단은 보내주시는 걸 봐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는 이 책이 뭐 판매량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10대를 위한 영어 세 줄 읽기는 제가 청소년들을 위한 질문 100개를 뽑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되게 좋은데 일단 이벤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일단 먼저 단어책 정리 중등 이거 베스트셀러로 그냥 가는 거예요. 워드마스터 근데 시리즈예요. 그리고 능률 시리즈 능률 복화라고 돼 있어요. 능률 복화 시리즈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뭐 경선식이라던가 정승익 같은 사람들이 감초 역할로 들어가 있고요. 초등, 글쎄, 초등도 여기를 보셔야죠. 왜냐면 여기에 시리즈라는 게 여기 초등을 위한 애들까지 내려가 있어요. 여기 시리즈들이 초등까지 다 이 책을 팔기 위해서 저기 밑에 수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초등 수준들의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어요. 빠먹었다. 뜯어먹는 거는 단어가 1800입니다. 요것도 시리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보시면 되고요. 고등으로 가게 되면은 고등도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워드마스터 많이 보시죠. 워드마스터 쪽으로 있고 고등이라 고등부 단어책 고등부의 단어책 그 책을 사줬는데 안 뜯어먹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고등 쪽에도 이제 능률 복화가 있고 하긴 한데 고등 쪽에 복화 파워 고등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워드마스터도 좋고요. EBS에서 나온 책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책 아니고요. 복화 파워 이 파워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 파워 괜찮고 어휘끝 좋죠. 네, 이거는 이제 세디오에서 나온 거죠. 김기현 선생님 하시면은 이제 1000인분 만드신 분. 여기 책들도 좋아요. 저도 여기 책들 좋아합니다. 어휘끝 네, 괜찮고. 그리고 솔직히 고등은 기출 영단하면은 다 좋아요. 예, 고등은 기출 영단한 책이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단어책이 안 외워졌다. 암기 꽝이다. 이런 분들은 제가 강의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 드렸는데요. 독해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나마 재밌다. 그리고 하다 보면 외워진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 책들은 전부 다 일시품절인 것들은 지금 새로운 판이 들어가가지고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 원래 제가 계획한 게 있어요. 원래 실시간을 하면 반드시 책을 선물하자. 이런 걸 제가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식을 잘 모르겠어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이걸 이제 선뜻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좀 확정적으로 이벤트를 해드리는 거는 중학필수 영단어 6세 기념 이벤트는 이제 책 구매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저 메일 있잖아요. 이거 다들 아시는 제 메일로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최소 5분께 매일 3줄 영어 일기 책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최소 5분이라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한 100명 뭐 신청하셨다. 그러면은 5분은 너무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좋은 질문자에게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럼 오늘 실시간 라이브에 대해서는 요렇게 이벤트를 하고, 다음에는 라이브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책을 좀 선물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분인데 이제 받아봐야지. 맞아요. 신현승님 맞아요. 이게 또 뭐 100분 정도 하면은 네, 당연히 더 많이 드릴 겁니다. 네. 수능필수 영단어는 겨울에 개정판 나올 거예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 대단히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좀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고, 인증샷 기간이요. 기간은 일단은 12월 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좀 네, 막연하죠. 근데 많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드릴게요. 네,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괜찮나요? 뭐 오늘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뭐 1시간을 했는데, 제가 좋은 주제 있을 때는 자주 이렇게 켤 거고, 어쨌든 맞아요. 동영상은 녹화본으로 항상 올라가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시게 되면은 광고를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실시간에 오신 분들은 감사하니까 제가 이벤트로 도서 같은 것들을 꼭 한두 권씩은, 너무 작나? 네,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밤도 늦었으니까요. 또 내일 데뷔하셔가지고 얼른 우리 굿바이 하겠습니다. 네, 녹화 방송으로 보시면 되고요. 라이브는 제가 좀 공지 좀 하고 할게요. 네, 공지 좀 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BS 성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내일도 우리 또 학생으로서, 엄마, 아빠로서, 아들, 딸로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또 꼭 공지 좀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